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득 처분입니다. 자, 여기. 자, 보시죠. 자, 4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소득 처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나중에 해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 아까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우리 서로 간에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해서 여기, 어디였냐? 여기 소득 처분 여기 있잖아요. 요거 지금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좀 이따 4교시 때 할게요. 라고 했죠. 여기 오늘 할게 여기고요. 예. 일단 요게 분계라고 생각해요. 처음 하실 때. 그러니까 선급비용 쪽? 약간 회계 처음 하실 때 선급비용 쪽. 뭔지 아시죠? 막 짜증나는 거, 머리 막 아픈 거. 그겁니다. 자. 특히 오늘 여기를 복습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씩 해보자.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제가 BS라고 하면 뭐라? 재무상태표예요. 밸런스 시트. 영어로 쓴 게 좀 편해서 아시죠? 그래서 BS라고 하면 재무상태표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죠? 그리고 IS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자랑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쓴 게 아니라 약자가 편해서. 그렇죠. 요즘 다 영어로 쓰잖아요, 여러분들. 한국말을 사랑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길어요. 쓰기에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 들어 다 영어로 써져 있어요. 줄여가지고. 맞죠? 뭐, 해가지고 그 현대차도 막 차선, 추돌, 이동, 운전자 자동 시스템 해가지고 그냥 ADAS 막 이렇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아시죠? 한국말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볼게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장부에서는 수익하고 비용만 기록하는 게 아니죠. 자산이랑 부채랑 자본도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북은 장부죠. 장부상 BS는 장부상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장부상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러면 세법도 당연히 입금, 송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세법도 손익계산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세법도 재무상태표가 별도로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였었냐면요. 얘예요.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여기 아까 그 사례예요. 뭐냐면 외상으로 제품을 100원에 판매했는데 회사가 누락한 거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와요.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회사가 누락했대요. 알죠? 회사가 누락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장부상 수익은 얼마예요? 회계 말고요. 앞으로 장부랑 회계 다른 거예요. 알죠? 누락. 알죠? 회계는 100이지만 장부 이거 고생하시면 안 돼. 아시죠? 0이에요. 알죠? 장부상 수익 0. 알죠? 그럼 우리가 뭐도 누락한 거냐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도 안 적은 거죠. 그럼 뭐도 0이냐면 자산도 0이죠. 이렇게? 오케이? 아니 우리 여러분 이거 분계 끊을 때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외상 제품을 1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대변에 제품 매출 100 적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 이렇게 적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회사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자산도 0 잡았고 제가 안 잡은 걸 0이라고 표현할게요. 안 잡았고 수익도 0 잡은 거예요. 되세요? 근데 세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상으로 팔아도 수익 잡아야 돼요. 발생주의. 알죠? 그러면 세법상 수익인 입금 얼마? 100. 아이고, 왜 네가 뜨니? 자, 그 다음에 세법상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 100 이렇게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차이가 나면 재무상태표의 차이도 나긴 해요, 일반적으로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떻게 세무정하면 돼요, 요거.
요거. 이게 뭐였냐면 장부상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0, 세법상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100. 그럼 요건 어떻게 알려주면 돼요? 그렇죠. 세법상 수익에 100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죠? 입금, 산입. 이렇게 입금, 산입, 100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100. 이렇게. 예. 그래서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입금이나 송금은 세법상 수익하고 비용에 대한 얘기였죠. 맞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여기 우리가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또는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은 장부와 세법의 수익 비용의 차이가 날 때 하는 세무종인 거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 뭐의 차이도 나요? 장부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의 차이도 나죠. 천천히 할게요. 나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냐? 얘는 어떻게 표현해 줄 건데. 즉 장부상 재무상태표와 세법상 재무상태표 계정의 차이는 어떻게 해줄 건데가 소득처분이에요. 요게 소득처분이에요. 외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소득처분이라는 건 네, 우리가 장부상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과 세법상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의 차이를 우리가 소득처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말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는 그냥 세무조정을 송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 같은 걸로 했어요. 가산조정이나 차감조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했었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가산조정, 차감조정의 소득처분까지 합친 걸 우리가 세무조정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앞으로 이제 얘도 배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 하면 우리가 소득처분 있죠. 재무상태표, 장부하고 세법의 재무상태표의 차이를 알려주는 소득처분은 3개. 뭐냐면 유보,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세모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세모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요 마이너스 유보 앞에 있는 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플러스 유보라고도 해요. 그냥 유보라고도 하고 플러스 유보라고도 하고. 알죠? 항상 유보나 플러스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는 같이 붙어 다녀요. 세트에 세트. 그다음에 사회 유출, 기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법인세 하는 거 보시면 뭐가 안 되면 법인세가 안 될까요? 회계 안 되면 법인세 안 돼요. 회계 안 되면 법인세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자산, 비용, 차변, 부채, 자본, 수익, 대변 일단 이거 되셔야 되고. 아셨죠? 요거. 그리고 우리가 입금, 송금은 장부하고 세법의 손익계산서의 차이 알려주는 거예요. 입금, 송금 그쪽은.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할게요. 이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제가 왜 그러냐면서 들어보실게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세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센 세법이 뭘까요? 법인세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암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곳은 내가 소득세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회계 갔다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맞죠? 내가 거기 연말정산할 때 갑자기 회계 가가지고 여러분들 회계상 나이는 60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법인세는요, 일단 법인세를 하려면 회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부가가치세도 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제일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 애들은 한 방에 된다, 안 된다? 되면 여러분들이 천재지. 맞죠? 그러니까 복습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남는 시간에 또 여러분들 이제 끝나시면 항상 복습하시고 또. 알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기출문제만 계속 풀면 되는 게 아니라 법인세는 이해 안 되면 다시 이론 가서 한번 하고 그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해됐으면 이제 다음 거 넘어 이렇게 반복하셔야지 기출문제만 냈다 풀어가지고 되는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풀다 보면 진짜로. 자, 보시죠. 여기 잘 하실 수 있어요.
꿈과 희망을 드려야죠. 자, 보시면 진짜로 희망을 열심히 하시면 자, 보시면 자, 외워주셔야 돼요. 꼭 우리가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있죠?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이거예요. 장부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 차이를 알려주는 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예요. 핵심은 여기죠. 자산부채 차이.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해보자.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이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장부상 자산은 1,000원이래요. 1,000원? 근데 세법상 자산은 1,200원이래요. 근데 제가 아까 계속 강조드렸지만 세법상 수익 비용도 세무공무원이 구하지 우리는 차이 나는 것만 알려줬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세법상 자산, 세법상 부채, 세법상 자본도요. 세무공무원이 구하는 거고 우린 차이 나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알죠? 둘 다 적으면 여러분들 둘 다 적으면 사람 미친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이때는 세법상 자산이 200이 많아요 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때는 세법상 자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세법상 자산이 많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냐면 유보 또는 플러스 유보. 앞으로 제가 유보라고 하면 플러스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상 자산이 많을 때는 유보 이렇게 알려줘, 유보.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사는 그냥 우리가 장부를 적기만 하면 돼요. 맞죠? 적고 장부상 자산 1,000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유보 200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세법상 자산이 200이 많다라는 뜻이네? 그럼 장부상 자산은 1,000이고 플러스 유보가 200 있다라고 알려주면 세법상 자산이 200 많은 거니까 세법상 자산이 역으로 1,200원이네 세무공무원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외우실 건 세법상 자산이 많은 걸 우리가 플러스 유보다라고 불러요. 암기 꼭 해주시고 이건 이해상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져 놨어요. 여러분들 암기. 자, 근데 역으로 세법상 자산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장부보다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자, 장부상 자산은 1,000, 세법상 자산은 800이래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여러분들? 세법상 자산이 적은 거잖아, 이때는. 그렇죠. 이때는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20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상 자산이 적을 때 쓰는 거예요. 플러스 유보는 세법상 자산이 많을 때고요. 암기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이제 자산 살펴봤으니까 부채 가지고 설명. 부채. 자, 여기. 자, 장부상 부채는 1,000, 세법상 부채는 1,200. 그럼 이건 세법상 부채가 200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헷갈리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유보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죠? 자산이 많으면 자 일단 야매로 죄송해요. 최근에 제가 이 야매 야매랑
아무튼 뭐 일본말 좀 썼었어요. 그랬더니 야매가 뭐지? 뭐죠, 여러분? 한국말로 뭐죠? 그게 야매가 대충 맞죠? 대충이죠. 대충.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라 그냥 있는데 제가 언어 등급 5등급이어가지고 잘 몰라요. 수능 때 언어 5등급이었거든요. 그렇죠? 가짜로? 아니 가짜로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확한 방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방식이 아닌 짜가로? 짜가로도 다른 말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걸 좀 많이 썼다가요. 선생님 일본말 너무 많이 쓰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예. 아무튼 이거는 좀 자 만약에 짜가로 하게 되면은 이거죠. 자산이 세법이 많으면 유보잖아요. 그럼 부채가 세법이 많으면 반대니까 마이너스 유보죠. 이게 그러니까 야매가 뭔지 이해되시겠어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뭐 그딴 식이 다 있어. 자산하고 부채 반대로? 이거 너무 가짜 같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자산 빼기 부채하면 뭐죠? 자산 빼기 부채. 자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하고 세법에 자산 부채 차이가 나면 당연히 자본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알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요. 장부와 세법의 순자산이고 자본입니다. 장부와 세법의 자본의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다라고 불러요. 그럼 어떨 때 플러스 유보고 어떨 때 마이너스 유보냐? 이거 여러분 적어주시는 거 혹시 빈 공간에다가 뭐냐면 어떨 때 쓰냐면 자 장부상 자본이라고 표현할게요. 순자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장부상 자본보다 세법상 자본이 많으면 이때는 플러스 유보라고 할게요. 플러스 유보를 써요. 암기사항이고 이해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셨나요? 암기하실 수 있죠? 자, 거꾸로. 항상 여러분 세법이 우선시가 돼야지 장부를 너무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세법상 자본이 적을 수도 있죠. 그때는 마이너스 유보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세법상 자본이 언제 커져요? 요거 세법상 자본이 언제 커져요? 세법상 자산이 어떻게 될 때? 장부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클 때. 자본이 크려면 자산이 커져야죠.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여러분들. 되실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우리가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본이 커지려면 자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죠.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알고 계시 자산하고 자본은 비례관계. 그죠? 그럼 반대로 자본이 커지려면 부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줄어야죠. 빼는 건 줄어야 자본이 커지죠.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은 반비례예요, 반비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상 자본이 클 때 유보잖아요. 맞죠? 그럼 자산하고 자본은 비례니까 세법상 자산이 크면 유보. 세법상 부채가 작아지면 자본은 커지는 거니까 플러스 유보. 이게 무지하게 처음에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 이거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세법상 자본이 많을 때 그냥 아까 제가 야매라고 했잖아요. 야매로 알고 계시는 게 처음 하실 때 편해요. 자산은 여러분 잘 아시거든요.
자산이 많으면 플러스 유보예요. 세법이. 그럼 부채가 많으면 거꾸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더 좋아요. 생각하실 때는. 처음보다 많이 표정이 안 좋으신데? 되세요? 이렇게? 그럼 언제 우리가 자본이 커지냐면 요때 커지죠. 세법이 부채가 작으면 자본이 커져요. 요럴 때 이렇게. 되세요? 세법이 부채가 작으면 자본은 커져요. 그러니까 일단 자산하고 자본은 비례, 부채하고 자본은 반비례해요. 그거.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세법상 부채가 적으면 세법상 자본이 큰 거니까 플러스 유보. 되셨죠? 이렇게요. 플러스 유보인 거 잘 보시고 지금. 다 세법상 자본이 큰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유보 해볼게요. 마이너스 유보.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상 자본이 적은 거잖아요. 맞죠? 항상 세법이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세법상 자본이 적으려면 세법상 자산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세법상 자본이 여기 세법상 자본이 줄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러면 세법상 자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마이너스 유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법상 자본이 줄려면 부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야죠. 우리 반비례니까. 맞죠? 그래서 요것도 마이너스 유보. 되세요? 그래서 얘가 요거잖아요. 요거. 세법상 부채가 많은 게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맞죠?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제대로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셨구나. 이것도 제대로 써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게요. 헷갈리시니까 요거 세법상 자본이 큰 거죠? 플러스 유보야, 플러스 유보. 맞죠? 그럼 세법상 자본이 커지려면 세법상 자산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커져야죠? 되세요? 그럼 세법상 자산이 큰 게 요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법상 자산 큰 게. 맞죠? 그 다음에 세법상 부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죠. 반비례니까 부채는. 맞죠? 그럼 얘는 세법상 부채가 적은 게 요렇게 가야죠. 요렇게. 근데 제가 처음 했었을 때는 이 방식이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엔 진짜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자산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산은 나오면 할 수 있는데 부채가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나오면 자산 먼저 생각하고 부채 거꾸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법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법상 부채가 많대. 그러면 자산 많을 때 이건 알거든. 세법상 자산 많을 때 유보. 그럼 부채가 많아? 거꾸로 오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진짜로. 내가 처음이니까. 알죠? 처음이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알죠? 되셨나요? 회계부터 할 걸 그랬나? 회계부터 할 걸 그랬나?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좀 천천히 딴에는 진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진짜 예전 저한테 들으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군지 몰라도 그때에 비하면 진짜 리얼 천천히 하고 있는 거 지금 엄청나게 천천히. 왜냐면 제가 그때 좀 살짝 빠르게 했거든요. 빠르게 했더니 힘들어 하시더라고. 잘
헷갈려 하시고 그래서 좀 꼼꼼히 하고 있는 중. 되셨죠, 일단? 녹화 영상 꼭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계로 표현하고 그 분계를 우리가 돌려버리는 게 세무정이었죠,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시험처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사례예요. 자, 보시면 여기 자, 분계요. 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아까 세법은 개정 과목 중요하대요, 중요하지 않대요? 그렇죠?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개정 과목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법인세 할 때만큼은. 그래서 세무 1급이 합격률이 낮은 거예요. 왜냐면 회계 가면 개정 과목 신경 쓰다가 법인세 가면 개정 과목 신경 안 쓰다가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무 1급 들으실 정도면 그 정도는 감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는 감내하셔야 여러분들이 세무 1급 배우시는 거지. 알죠? 해보죠. 자, 이 분계는 뭐냐면 토지를 현금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되시겠죠? 이 분계는? 자, 근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나와요. 뭐가 안타깝냐면 회사가 이번에 토지의 취득세를 40원 냈대요. 토지에 대한 취득세. 그러면 이 40원은 뭐로 처리해야 돼요?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토지죠. 근데 회사가 안타깝게도 비용으로 적었대. 세금과 공과 같은 거. 이렇게 해야지만 세무조형을 낼 수가 있어요. 알죠? 시험에 많이 나와 또 많이. 자, 근데 세법은 뭐냐? 세법은 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야, 세법은 똑같아요. 자산 취득과 관련되면 자산이 원칙이에요. 알죠? 나머지는 비용.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야, 토지에 대한 취득세면 토지라는 자산 내야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토지가 1,04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항상 우리가 그러면 세무조정은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라고 했죠. 차이. 맞죠? 그럼 차이가 뭐가 나냐면 보세요. 자, 장부는 토지라는 자산이죠. 장부는 토지라는 자산이 1,000 차이 나는 거예요. 차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세법상 토지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1,040이죠? 그렇죠, 그렇죠. 세법상 토지라는 자산은 1,040. 차이 나는 것만 되셨어요? 개정과목 선생님 세금과 공과 아니에요. 개정과목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진짜. 지금 개정과목 진짜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게 장부는 비용을 늘린 거예요, 줄인 거예요? 늘린 것도 차별이니까 장부는 비용을 40 늘린 거지만 세법은 비용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장부는 비용 40이죠? 근데 세법은 비용 얼마예요? 0.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앞으로 없다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0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눈에 보여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는, 보세요. 일단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장부하고 세법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차이, 그걸 알려주는 게 세무종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차이 나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자, 차이 나는 게 요거였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게 현금 40원 나간 걸 장부는 비용 처리했고, 세법은 현금 40원 나간 걸 토지라는 자산 잡아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그 차이 나는 것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여기에서 현금 40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0 나갔을 때 장부는 토지라는 자산 안 잡았죠. 그 0이라고 해요, 0. 토지라는 자산 0 잡았어요. 됐죠? 자, 그리고 뭐로 잡았어요, 장부는? 그렇죠. 비용 40 잡았죠. 비용 40. 되세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자, 근데 세법
현금 40원 나간 걸 세법은 토지라는 자산이 40대야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럼 세법은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비용 아니었죠. 그래서 세법상 비용인 송금은 0.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장부상 비용은 40인데 세법상 비용 항상 장부가 세법에 맞춰주는 게 세무종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장부상 비용은 40인데 세법상 비용은 0이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렇죠? 세법 이거 하면 세법상 비용인 송금의 40을 줄여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세법상 비용? 송금 그렇죠? 송금. 손이라고 할게요. 송금. 줄이는 거. 그렇죠? 불선이 40. 맞죠? 그렇게. 예. 그래서 여기 송금. 아이씨. 지울게요, 여러분들. 예. 여기 송금. 이거 못 맞췄어. 송금 불산이 40. 송금 불산이 40. 그죠? 여기서는 계정 과목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정 과목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세법은.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뭐의 차이 나요? 뭐에? 장부는 토지 0, 세법은 토지 40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 있나? 여기 아래에 됐구나. 안 겹치게 적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토지가 차이 나죠? 근데 지금 세법상 토지가 40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죠? 그럼 이거 해석하면 세법상 자산이 40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세법상 자산이 많다를 어떻게 표현? 그쵸? 플러스 유보 또는 유보. 그죠? 그래서 여기 세법상 자산이 많다 40 유보. 되세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여러분 송금불산이 유보가 핵심이에요. 그냥 계정과 보지 마시고. 그렇죠? 세법상 자산이 많으니까 유보잖아요. 어차피 금액은 둘 다 40이 40. 아시죠?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교하기 편하긴 하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4개를 그려야 돼요. 이걸 4개를 그리고 차이 나는 거 다 적어야 돼. 맞았어. 네. 행복할까요? 10분이 지났어. 1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냐면 분계, 오류수정 분계를 세법으로 표현해 주는 게 낫다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어떻게 표시하냐? 이거 하고 쉴게요, 좀. 이건 힘드신 것 같다. 자, 일단은 송금 불산입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송금 불산입 이쪽. 가산 조정이 왼쪽이라면서요. 그래서 여기다 송금 불산입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다가 과목 있죠, 과목. 맞죠? 과목에다가 우리가 여기 과목이 계정 과목이거든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차이 나는 걸 적어주는 거예요. 비용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토지라고 적으셔도 되고 취득세라고 적으셔도 되고 토지의 취득세라고 적으셔도 돼요. 꺼져라고만 안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정 과목 신경 안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끔씩 보면 계정 과목 신경 진짜 많이 쓰는 분들 계세요. 여기 그리고 금액 적고 소득 처분에다가 유보까지 이렇게. 이걸 다 세트로 합쳐서 우리가 세무종이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가 제가 앞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세무조정 좀 여러분들 해주세요라는 건 컴퓨터에 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내일 정도에 하게 될 거예요. 알죠? 근데 제가 세무조정 좀 해주세요라는 건 손으로 한번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숙제 낼 때. 맞죠? 그럼 숙제 낼 때 여러분들 이거 다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시면 그림 그리느라고 사람 죽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세무조정 할 때는 좀 얘를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 표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다 그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좀 외워주세요. 이거 수강생들이랑
교수님들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우리가 그 연습장에는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합의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순서가 1번이 가산조정이나 차감조정을 적어요. 1번이 순서가 앞에. 가산조정이나 차감조정은 게 1번. 그 다음에 2번이 과목 적는 거예요. 과목. 차이 나는 과목. 이 과목은 채점에서 아니에요. 유일하게. 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차이 나는 금액 적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소득 처분 적어요.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끊으시면 돼요. 아마 대부분 요거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 꼭 주세요. 가끔씩 늦게 보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거 표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표현해 보면 아까 가산 조정이나 차감 조정 먼저 적는다라고 했죠. 그럼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송금 어디 갔어? 송금 불산 얘가 1번이죠, 1번. 그죠? 벌써 여기 적어요. 송금 불산 얘가 1번. 여기로 따지면 1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앞에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이 먼저 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정 과목이에요. 개정 과목. 개정 과목은 토지, 뭐 취득세, 세금과 공과 다 다양하게 적으셔도 돼요. 아셨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업무하실 때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자산 부채의 차이가 날 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적는다면서요. 그래서 주로 실제 업무할 때는 자산 부채 많이 써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차이 나는 개정 과목을. 실제 업무 그건 업무고 우리 시험 목적은 상관없어. 개정 과목. 그리고 세 번째 차이 나는 금액이 40원이죠. 40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소득 처분 플러스 유보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세무조정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세무조정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자, 일단 10분 쉬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5시, 좀 시간이 좀 애매하네. 5시에 5교시 할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시고 좀